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 과연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신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넉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0일 만에 판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나성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샵5400, 샵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심사 중인가요? 네, 뭐 심사 중이라고 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점심을 뭐 도시락으로 먹었다고는 하는데 예. 그때 순간만 해도 뭐 아직 반도 안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때는 1시간 반밖에 안 네. 지났었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심사 때 7시간 30분 걸렸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재용 7시 30분 걸렸고 예.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이 됐었죠. 예. 네, 했고 거의 5시가 다 돼갖고 결정해놨죠. 네, 거의 한 4시, 5시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석할 때 예. 우리 나승철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전 변호사입니다. 계속 변호사만. 아, 계속 변호사만 했어요? 예, 예. 그래도 피의자 변론도 해봤고. 예, 물론이죠. 예.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다 변론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표정 못 보셨죠? 인해 장벽으로 딱 쌓여갖고. 아, 저는 방송으로는 봤습니다. 아, 방송으로 봤어요? 예, 예, 얼굴이 그렇습니다. 찍혔나요, 방송으로? 그 방송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얼굴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언론에서는 긴장되고 굳은 표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듯한 화난 그런 표정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화난, 아니면 화난, 앵글이. 화가 난 앵글이. 그런 예. 표정으로 어허. 느꼈는데 아직도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예. 않다면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을 할 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화가 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표현 아니에요. 주관적 느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화가 났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종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반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때 봐온 중에 오늘처럼 위축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었나요? 아니요, 지지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봤죠? 지지는 안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예리한 눈으로 늘 관찰을 하게 되죠. 2012년 대선 때부터 쭉 관찰을 해온 바 사실은 오늘만큼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걸 제가 처음 위축돼 봤고요. 있었다. 그 두 가지를 좀 딱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떨고 있니? 그다음에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굉장히 회한도 좀 약간 읽히면서 근데 딱 그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흘낏 법원 청사로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딱 올려다 보면서 약간 좀 그 좌절감 같은 걸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 위세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들어가는 듯한 것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작가가 하나 비워서 작가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작가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보시죠. 가격만 맞으면. 네. 근데 두 분이 진짜 상반된 감정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언론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많은 언론에서는 이종훈 평론가와 비슷하게 좀 위축되어 있고 예. 구속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을 이제 절감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쪽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오늘 사실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90%도 좀 전 놀란 게 90%도 낮은 수치죠. 낮은 수치죠. 예, 놀란 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파면까지 되고 영장 법원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으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짠한 감정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 이제 구속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올라갈 텐데 예. 이상하게 점점 더 올라가요. 왜 그렇죠 도대체?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일단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됐었고, 예.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구속까지 시키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지나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탄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삼성동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뭐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마음이 풀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판단착오를 한 것이 자기는 탄핵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뭐 구속도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러니까 사과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국정을 해온 거나 정치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내가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이빨림으로 하는 사과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정치했다는데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순실중심적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사과하라고 지시하거나 수첩에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예.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아무리 지능이 낮고 아무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예.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사과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명백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주위에 조언을 해주는 참모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종원 평론가님, 네. 오늘 봤더니 이직으로 박지만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 박지만 부부가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엔 저희가 대통령 취임식 때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식 때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그해 연말까지는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른바 정윤회와 갈등이 생기면서 청와대 들어오질 못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14, 15, 16, 17 하면은 근 3년 반 만에 온 건데 오늘은 거절을 하지 않았나요? 아, 오라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 그대로 지금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자택에서도 손님 아무 이렇게 불러와 이렇게 예. 되지 않으면 경호관들이 일단 통과도 안 시키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사전에 의사타진은 이제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 측에서 의사타진을 했을 텐데 사실은 어쨌든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갔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불렀고 뭔가 동생에게는 좀 당부할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뒷일을 부탁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없고 지금 자기 문제를 지금 사실은 사적인 문제까지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 동생 내외에게 그 부분을 좀 부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치소로 바로 사실 입감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 동생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말이 좀 통하고 한 저 박지만 회장을 부른 게 아닐까. 예. 그런데 이제 보도에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문을 나설 때 지만 씨 부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박 전 대통령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네, 약간 부어 있었죠. 법원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오늘 경우는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뭔가 운명을 좀 예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그 촉이 나쁜 사람도 속된 말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아, 우리 이종훈 예. 평론가님 그 촉이 예리해요. 그 외모와 좀 다릅니다. 예? 예. 뭐 어찌됐건. 예.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내외도 이제 부른 거고, 그리고 어제 뭐 경호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평상시 잘 하지 않는 얘기, 예. 뭐 그동안 수고하셨다든가, 뭐 이런 얘기까지 당부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런 거로 봐서 본인이 어찌됐건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약간의 주변 정리, 신변 정리를 조금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이제 그 친박, 네. 순장조 판인들이 이제 오늘도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쪽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오지 마라.
이런 부탁도 이제 좀 했었다고 하고요. 네. 뭐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그걸 떠나서 근데 보면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2위죠. 김진태 의원이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먹인다? 이런 발언하면 이게 국민들 감정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뭐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도 아니죠. 근데 예.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니 어떻게 청와대를 궁궐로 묘사하고 네. 마치 한 나라를 직접 소유하는 듯한 개념의 왕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특히 표현하는 것도 게다가 또 그냥 왕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이라고 해버리면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중처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표현은 사약이란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적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인다 이런 의미로 사약이란 표현을 썼는데 역시 오늘 예리하셔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정상 좀 더 상식에 맞는 표현이었다면 예. 이제 귀향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이 정도 표현이면 국민도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궁궐에서 쫓겨났는데 무상급식까지 시키려고 하느냐? 예, 그거는 매우 시적인 표현이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저 사약이란 표현, 단어를 넣는 그러네요. 바람에. 무심코 들어온데 그거 아니네. 예, 국민들 그야말로 염장을 다시 한번 또 지른 거죠. 우리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죽이려 든다는 말이냐? 아니, 잘못한 거 지금 죄를 묻겠다는데 무슨 살인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그러고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 예. 귀향이란 단어 넣어서 그냥 하면 그냥 평이하잖아요. 유배를 보내는 거냐? 그렇죠. 어허. 예, 그런 정도는 그냥 그냥 평이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때 영어의 몸이 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갇힌 몸. 네. 근데 왜 사약이라고 그랬을까, 진짜? 그러니까 일부러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친박 지금 단체도 안 그래도 지금 막 반대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발언인 선동하는. 거죠. 긴급하게 김진태 의원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왜 그런 얘기 했나? 전화 안 받겠죠? 오늘 그런데 또 현장에 안 가셨더라고요. 자택 앞에도 없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오늘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자기 출마한다 그랬는데, 정작 좀 지켜야 될 순간에는 없더라고요, 오늘. 재밌네요. 근데, 자, 나 변호사님. 예.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림을 그려줘 보세요. 영장실질심사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판사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직접 신문하고 예.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고 변호사나 검찰은 직접 신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뀌었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왜 구속해야 하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예. 변호사는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예, 판사가 질문하는 예. 그런 그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판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아마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들의 법률적으로 정제된 주장을 듣기 위해서 아마 판사가 그 예. 변호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을 듣고 싶어 할 거고 예. 그래서 설사 변호사가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차단을 하고 계속 신문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나오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변호사가 개입을 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판사께서 형사소송법이 바뀐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보통은 한번 법률적인 주장을 한번 듣고 예.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랑 또 좀 다를 틀리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맨 처음이나 혹은 맨 마지막 정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한두 번 정도 기회를 주고 그 좀 사이에는 정리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난번에 검찰에 소환됐을 때 저는 일부 언론에서 또 많은 언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우상 대통령님 혹은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또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게 무슨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직으로 있었고 물론 파면됐지만 오히려 검찰들이 뭐 피의자라고 부르든 대통령이라고 부르든 이렇게 부르든 좀 놔둬야지 뭐 그것까지 파헤쳐 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직속상관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이 직속상관이었는데 아니 그만둔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탁 또 안면 몰수하고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임명권자였었는데. 인간적으로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까지 그렇게 부른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사법부는 엄연히 이제 독립적인 것이고. 근데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법정에서 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마 뭐 피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여겨져요. 예. 나순철 변호사님,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예.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을 2009년도 조사할 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뇌물수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무서워요, 그 얘기 들으면. 맨 처음에 저는 아마 이제 기를 죽이려고. 성격 못하고 탁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면 이제 폭력으로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본인이 우병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그거 알 수는 없죠. 아마 우병우 씨는 이제 기억에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냥.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은 또, 중요한 일들, 그리고 나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이제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귀엽게 있고. 봐줄 수 있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맞고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는 예. 피의자로 부르는 게 맞는데 진짜 불과 이제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입에서 피의자라고 나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않았을 거고요. 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사법의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여론을 의식을 해서 예. 이제 공평하게 법 위에 뭐 사람 없고 법 밑에 사람 없다. 예,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아마 검찰에서 좀 더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만 계속 삼성동 자택을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잡혔어요. 네, 그랬습니다. 총 변호사 8명 아닌가요? 뭐 그런데 거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거는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어제도 우리가 다른 변호사가 여기에 그 출석에는 뭐죠? 여기 나온 걸? 출연이죠. 맨날 검찰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도 다른 변호사가 여기에 출두해갖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이제 뭐 법무부를 많이 드나들 때 보면 네. 변호사들하고 밤새 머리 안 좋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면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작전을 세우게 되면 B는 다른 논리를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종합해서 듣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 유영하 변호사만 드나들었어요. 그럼 밖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하고 토론하거나 하는 듯한 모습도 잘 안 비춰지고. 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 선임됐을 때가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아닙니까? 예.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 뭐 어쨌거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었을 때 예. 검찰 조사를 결국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뭐 원하는 대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뭐 그때 이제 여러 변호사들이 다 붙었는데 그때 이제 뭐 오히려 더 방해를 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더 탄핵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받을 법리 만큼.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정치하면서 밥 먹고 합시다. 뭐 네, 이런 뭐 이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식으로 부정적인 했으니까. 영향이 많았었죠. 네, 그 어떻게 보면 태극기를 막 두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랬죠. 막 태극기 두르고 막 화장실 가고 막 이런 네. 것들을 딱 보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특성상 뭐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정도만 소통을 하려고 했었던 거, 그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었을까.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월 17일 검찰 출석하기 전에 3월 17일 날 6시간. 네. 또 기자들이 이걸 다 계산했어요. 3월 18일 날 8시간. 근데 이번에 구속심사 전에 3월 27일, 이틀 전이죠. 네. 그때 3시간 삼성동 자택을 방문해서 나왔고, 29일, 어제는, 2시간. 2시간. 네. 그러면은, 이거 오래 얘기해봐야 별 약효가 없는 거 아닌가? 구속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 일종의 뭐 포기하면 편해 뭐 이런 건데. 포기하면 편해? 네. 그 어느 나라 속담이에요? 아니요, 그 인터넷에서 많이 등장하는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포편이나 포편. 포기하면 편해. 네, 뭐하러 노력을 해, 뭐 어차피 포기하면 편해, 막 이런 건데. 근데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그리고 이번 뭐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는 거 뭐 그렇게 크게
뭐 다르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준비 시간이 뭐 그래서 짧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예. 다르게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단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다르게 볼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좀 다르게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집중가외를 했잖아요. 아, 집중가에. 예,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한번 7, 8시간씩 지난번이라고 하면 검찰 검찰 출석 소환 전에. 조사에 앞서서. 그리고 충분히 대비했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쪽집게 가외인 거죠. 아,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통 과외를 했고. 그렇죠. 사교육의 지난번에 정석을 좀 맛봤는가 하면 광범위하게- 이번에는 시험에 나올 문제만. 그렇죠. 그거죠. 아하. 예. 그래서 아마 뇌물죄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뇌물죄 분만. 예, 그리고 왜 유영아 의미가 변호사만 있네요. 자꾸 부르느냐 그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가려요. 그래서 자기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가까이 좀 둬요. 특히 자기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볼 때는 이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따뜻하게 굉장히 온화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정윤회 씨라든가 예. 또 예전에 한때 그 진영 전 장관 굉장히 예뻐했었어요. 그렇죠. 복지부 장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유영아 변호사. 예. 그 인물에 이렇게 공통점이 딱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살이 좀 살점이 없으면서 예. 약간 날씬한 스타일에 얼굴이 약간 곱상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데요, 그러면. 딱이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차마 박근혜 그 대통령 얘기까지 주위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굉장히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차마 제가 그 말씀 못 이제 오늘 드렸는데. 방송 그만할까요? 자, 나순철 변호사님. 예, 예. 돌발 질문. 예. 세 번의 검찰 조사, 특수본 조사, 특검 조사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예, 청와대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거절했고. 예, 예. 만약 그때 예. 정말 그 수사를 받으면서 물론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좀 국정농단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예. 좀 죄송해하는 모습 예. 이런 걸 보였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차라리 이 탄핵까지 가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고 하야를 했었으면 아마 그대로 묻어두자는 의견도 많았었을 그 겁니다. 일정표도 제안을 했잖아요. 여야가 그렇습니다. 공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자신이 거부를 하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대통령이었을 때 수사를 받았었으면은 아마 대통령의 지위이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은 구속영장 신청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이 된 뒤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본인이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아하. 가장 약한 지위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권력에 예민합니까? 이 사람 이미 끈 떨어진 거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박근혜를 열심히 조사해서 다음 정권의 어떤 우리의 성과물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더 앞서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끈 떨어졌으니까 이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촘촘하게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한 말들이 전부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그러면 상황입니다. 1차, 2차, 3차 담화에서 다 시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밀 유출도 최순실 씨 도움 받았다. 뭐 잠깐만 도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3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근데 다 인정을 시인을 해버렸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통 평상시 보게 되면 큰 구속수사감도 아닌데 정호성 구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구속을 안 시켜?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역시 가정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 이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첫 1차 특수본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불찰이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 다 내 지시받아서 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다 놔줘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저 수사해봤자 나올 것도 없고 결국은 다 내가 다 시켜서 한 건데.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도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시켜서 한 우린 직무 수행만 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 자체를 그렇게 대국민 사과문을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내 탓이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처벌하지 말고 모든 처벌받아야 될 일 있으면 나를 처벌을 해라.
라고 나갔으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훨씬 좋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 그렇네요. 정서, 그렇네요. 국민들이 예. 느끼기에도 역시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품격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예. 그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되면 헌재 심판 과정이라든가, 예. 어쩌면 사실은 이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 얘기해서 내 잘못이니 내가 책임지고 하야하겠다. 그러니까 일정을 줘라. 그러면 그렇죠. 하야할 거냐 말 거냐 또 국민들이 그 논쟁을 벌일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도 자청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하. 그런 좀 치졸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 정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게 결정적인 전략적인 실패. 박근혜 정부의 수석으로 들어가자는 게 참 한스럽네요. 근데 사실은요, 예. 저는 제안이 이번에 들어왔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참모들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이거 기각될 겁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번 변호인단도 이번에 절대로 검찰에서 구속 못 시킵니다. 예, 영장 청구 못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을 심어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각되면 저 태국계 500만 이 시민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친박단체의 어떤 그런 메시지 주고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본인 책임 1차 있지만 주변에서 그 핵심 참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부는 충신 하나 없는 정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자, 이런 예측도 아주 조심스럽게 나와요. 물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권남용했고 또 내가 이렇게 문서유출 다 했습니다. 이게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고 이미 대포폰을 쓴 경험이 있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네요. 사안의 중대성, 공범들 다 구속됐네요. 당신도 구속. 네. 그럼 다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다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미 다 뭐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된 상황이 있고 뭐 뇌물죄로 검찰이 이재용 그러니까 받은 사람, 뇌물을 준 사람까지 구속을 한 마당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거는 뭐 인정하고 뭐 나도 이렇게 같이 뭐 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네. 이후 또 재판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좀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자, 짚어보면 이런 점 보게 되면 구속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범은 다 구속되어 있고, 그 다음 그 13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약한 혐의를 저지른 피의자인 정호성도 구속되어 있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예, 또 그렇습니다. 뇌물을 공유한 이재용은 구속되어 있고, 예. 그냥 뇌물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구속이 안 된다? 납득하기 무척 힘들잖아요.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상식 위에 세워 올린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 룰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공범들이 그렇죠.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 증거 관련해서도 그 다른 공범들이 했던 진술들이 전부 다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그전 2번에 걸쳐 가지고 검찰 조사를 거부를 하는 등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어서 영장은 뭐 거의 100%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런 논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박 대통령 측이, 아니, 청와대에서 다 쫓겨나오고, 그리고 국가 기록물인데, 내가 지금 증거를 어떻게 인멸합니까? 예? 네. 그리고, 그럼 이전에 인멸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인멸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국가 기록물은 다 전자 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논리 하나 하고, 사실상 자택연금 상태인데 지금 내가 팔다리가 다 묶여있는데 뭘 인멸하겠냐. 그건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이 논리를 좀 세우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 손봉규 변호사가 이 논리를 하나 또 제시를 했죠. 누구요? 손봉규 변호사. 손봉규 변호사.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구속이냐. 그 얘기를 이미 다 했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네, 이미 증거가 부족할 때 부인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그렇죠. 위험성이 있어서 구속이지만 차고 넘친다며. 네. 근데 왜 구속이지? 그런데 그 말에 굉장히 사실 논리 모순이 담겨 예. 있어요. 뭐냐면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인정을 했냐는 거죠.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변호인단에서 설명을 하고 논리를 제시를 하는 걸 그러네. 보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 보면은 네. 이재용도 뇌물 아닙니다. 강요입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조윤선 인정하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장시호, 안종범, 최순실은 지금까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네. 어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차고 넘치는 증거들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아니 그 손봉규 변호사의 말에 그 논리가 맞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뭐 굳이 구속까지 해도 됩니다. 예. 불구속 뭐 해도 되지.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도 지금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이번에 변호인단이 조금 약간 그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논리를 세우는 데서도 보면 역시 좀 허점이 좀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조금 좀 제가 볼 때 그 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보면 정치인들을 그 율사 출신 정치인들을 변호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손범규 전 씨- 의원이죠. 예, 손범규 씨도 그렇고 누굽니까 유영하 지금 씨도 정의당의 대선 후보 심상정 대선 후보와 함께 화정인가 일상에서 예, 주거니 맞습니다. 받거니 하면서 예, 예. 국회의원 한 번인가 했던 예, 분이죠. 예, 예. 그분이 정치인. 예. 또 유영하 이분은 또 4선인가 5선 의원이죠. 아, 4선, 5선 낙선 의원. 예. 예. 4선 낙선 의원. 네 번 떨어졌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한 2년만 안 해도 그 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몇 년씩이나 정치를 한 사람을 갑자기 이제 변호인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변호사로 썼으니까 사실 손발도 안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불리한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예. 전략 자체를 이제 완전히 잘못 세우게 되는 거죠. 정 기자님, 네. 저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할 때 보면 변호사들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 4년 그렇죠. 하고 4년 하고 떨어져서 돌아가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론 이유서도 못 쓰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변호사 말씀이 맞는 게 네. 4년이나 떨어졌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치 싸움을 하려고 했던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네. 이젠 법리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근데 정치인들만 계속 데려다 쓸게요? 뭐 낯을 가리고 믿는 사람만 믿는다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인데 예. 그 변호사 일을 오래 하면서 계속 법을 다뤄왔던 분들이 이렇게 패배할 사건을 맞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최재경 거기도 이제 네. 검사장급인데 네, 그 민정수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변호사로 들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걸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는 싸움이다. 네, 어차피 지는 싸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예. 법적으로 계속 보면은 어차피 이 싸움을 왜 할까 자기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이런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는 게 또 향후의 정치적 자신의 행보를 위해서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변호사님, 나승철 변호사님, 지는 대통령 지는 싸움. 예. 지는이 아니라 이미 진 대통령이죠. 예, 예. 석양의 진 대통령, 예, 지는 예. 싸움. 예, 예. 입장을 완전히 바꿔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구석은 안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갈 만약 변론이 수가 들여왔어. 나승철 변호사님, 돈은 없지만 한 200억 드릴 테니까 수임 좀 해주시죠. 이제 만약에 제가 예. 그 사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돈. 뭐 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 예. 이거는 빨리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양형 가자. 투쟁으로 가자.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하나 확약서를 받아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이게 그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어코 안 된다는데 우리 의뢰인은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조언을 해줬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재판 들어가면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무죄 투쟁을 하자. 예. 그럼 끝까지 무죄, 나중에 형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예. 이건 우리 무죄다. 예. 라고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형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갑시다. 예. 보통 1심에서는 무죄 투쟁.
2심에서는 양형투쟁.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아까 그 유영아 변호사가 점점 이 상담 시간이 짧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전에 사실 굉장히 다툴 게 많았는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제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별달리 조언을 해줄 게 없던 상태였던 게 아닌가. 예. 사실 뭐 저도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 보면은 그 단계까지 가면은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조아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사필 규정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90년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펼쳐질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행한 운명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이 권력의 달콤함만을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자기 출마한다 그랬는데 정작 이 좀 지켜야 될 순간에는 없더라고요. 오늘. 재밌네요. 근데 자, 나 변호사님 예.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림을 그려줘 보세요.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판사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직접 신문하고 예.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고 변호사나 검찰은 직접 신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왜 구속해야 하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예. 변호사는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예, 판사가 질문하는 예. 그런 그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판사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아마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들의 정제된 법률적으로 정제된 주장을 듣기 위해서 아마 판사가 그 예. 변호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을 듣고 싶어 할 거고 예. 그래서 설사 변호사가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차단을 하고 계속 신문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나오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변호사 개입을 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판사께서 형사소송법이 바뀐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보통은 한번 법률적인 주장을 한번 듣고 예.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랑 또 좀 다를 틀리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맨 처음이나 혹은 맨 마지막 정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한두 번 정도 기회를 주고 그 좀 사이에는 정리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난번에 검찰에 소환됐을 때 저는 일부 언론에서 또 많은 언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우상 대통령님 혹은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또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게 무슨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직으로 있었고 물론 파면됐지만 오히려 검찰들이 뭐 피의자라고 부르든 대통령이라고 부르든 이렇게 부르든 좀 놔둬야지 그것까지 파헤쳐 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직속상관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직속상관이었는데 아니 그만둔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탁 또 안면 몰수하고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임명권자였었는데. 인간적으로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까지 그렇게 부른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사법부는 엄연히 이제 독립적인 것이고. 근데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법정에서 피의자 로 하는 사과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정치했다는데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순실중심적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사과하라고 지시하거나 수첩에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예.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아무리 지능이 낮고 아무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예.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사과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명백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주위에 조언을 해주는 참모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오늘 봤더니 이직으로 박지만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 박지만 부부가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엔 저희가 대통령 취임식 때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식 때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그해 연말까지는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른바 정윤회와 갈등이 생기면서 청와대에 들어오질 못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14, 15, 16, 17 하면은 그건 3년 반 만에 온 건데 오늘은 거절을 하지 않았나요? 아, 오라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 그대로 지금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자택에서도 손님 아무 불러와 이렇게 예. 되지 않으면 경호관들이 일단 통과도 안 시키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사전에 의사 타진은 이제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 측에서 의사 타진을 했을 텐데 사실은 어쨌든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갔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불렀고 뭔가 동생에게는 좀 당부할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뒷일을 부탁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없고 지금 자기 문제를 지금 사실은 사적인 문제까지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 동생 내외에게 그 부분을 좀 부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치소로 바로 사실 입감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 동생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말이 좀 통하고 한 저 박지만 회장을 부른 게 아닐까. 예. 그런데 이제 보도에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문을 나설 때 지만 씨 부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박 전 대통령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네, 약간 부어 있었죠. 법원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오늘 경우는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뭔가 운명을 좀 예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그 촉이 나쁜 사람도 속된 말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아, 우리 이종훈 예. 평론가님 그 촉이 예리해요. 그 외모. 예. 오늘처럼 위축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었나요? 아니요, 지지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봤죠? 지지는 안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예리한 눈으로 늘 관찰을 하게 되죠. 2012년 대선 때부터 쭉 관찰을 해온 바 사실은 오늘만큼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거 제가 처음 위축돼 봤고요. 있었다. 그 두 가지를 좀 딱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떨고 있니? 그다음에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굉장히 회한도 좀 약간 읽히면서 근데 딱 그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흘낏 법원 청사로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딱 올려가다 보면서 약간 좀 그 좌절감 같은 걸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 위세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들어가는 듯한 것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작가가 하나 비워서 작가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작가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보시죠. 가격만 맞으면. 네. 근데 두 분이 진짜 상반된 감정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언론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많은 언론에서는 이종훈 평론가와 비슷하게 좀 위축되어 있고 네. 구속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을 이제 절감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쪽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오늘 사실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90%도 좀 전 놀란 게 90%도 낮은 수치죠. 낮은 수치죠. 예, 놀란 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파면까지 되고 영장 법원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으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짠한 감정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 이제 구속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올라갈 텐데 예. 이상하게 점점 더 올라가요. 왜 그렇죠 도대체?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일단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됐었고 예.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구속까지 시키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지나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탄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삼성동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뭐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마음이 풀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단착오를 한 것이 자기는 탄핵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뭐 구속도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러니까 사과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국정을 해온 거나 정치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내가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이빨림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 과연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신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넉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0일 만에 판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나성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샵5400, 샵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심사 중인가요? 네, 뭐 심사 중이라고 하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점심은 뭐 도시락으로 먹었다고는 하는데 예. 그때 순간만 해도 뭐 아직 반도 안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때는 1시간 반밖에 안 네. 지났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심사 때 7시간 30분 걸렸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재용 7시 30분 걸렸고 예.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구속영장 여부가 네, 결정이 됐었죠. 예. 네, 했고 거의 5시가 다 돼갖고 결정해놨죠. 네, 거의 한 4시, 5시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석할 때 예. 우리 나승철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전 변호사입니다. 계속 변호사만. 아, 계속 변호사만 했어요? 예, 예. 그래도 피의자 변론도 해봤고. 예, 물론이죠. 예.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다 변론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표정 못 보셨죠? 인해 장벽으로 딱 쌓여갖고. 아, 저는 방송으로는 봤습니다. 아, 방송으로 봤어요? 예, 예, 얼굴이 그렇습니다. 찍혔나요, 방송으로? 그 방송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얼굴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언론에서는 긴장되고 굳은 표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듯한 화난 그런 표정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화난, 아니면 화난, 앵글이. 화가 난 앵글이, 그런 예. 표정으로 어허. 느꼈는데, 아직도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예. 않다면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을 할 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화가 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표현 아니에요. 주관적 예, 느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화가 났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종 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반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때 봐온 중에 좀 다릅니다. 예? 예. 뭐 어찌됐건. 예.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내외도 이제 부른 거고, 그리고 어제 뭐 경호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평상시 잘 하지 않는 얘기, 예. 뭐 그동안 수고하셨다든가, 뭐 이런 얘기까지 당국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런 거로 봐서 본인이 어찌됐건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약간의 주변 정리, 신변 정리를 조금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이제 그 친박, 네. 순장조 8인들이 이제 오늘도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쪽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오지 마라. 이런 부탁도 이제 좀 했었다고 하고요. 네. 뭐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그걸 떠나서, 근데 보면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2위죠. 김진태 의원이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먹인다? 이런 발언하면 이게 국민들 감정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뭐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도 아니죠. 근데 예. 이렇게 아니, 표현하면은 어떻게 청와대를 궁궐로 묘사하고 네. 마치 한 나라를 직접 소유하는 듯한 개념의 왕.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특히 표현하는 것도. 게다가 또 그냥 왕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이라고 해버리면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중처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표현은 사약이란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적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인다. 이런 의미로 사약이란 표현을 썼는데. 역시 오늘 예리하셔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상식에 맞는 표현이었다면. 예. 이제 귀향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이 정도 표현이면 국민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애쓸게요. 군거에서 쫓겨났는데 무상급식까지 시키려고 하느냐. 예, 그거는 매우 시적인 표현이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저 사약이란 표현, 단어를 넣는 그러네요. 바람에. 무심코 들어오는데 그거 아니네. 예, 국민들 그야말로 염장을 다시 한번 또 지른 거죠. 우리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죽이려 든다는 말이냐? 아니, 잘못한 거 지금 죄를 묻겠다는데 무슨 살인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그러고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 예. 귀향이란 단어 넣어서 그냥 하면 그냥 평이하잖아요. 유배를 보내는 거냐. 그렇죠. 어허. 예, 그런 정도는 그냥 평이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때 영어의 몸이 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친 몸. 네. 근데 왜 사약이라고 그랬을까, 진짜? 그러니까 일부러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친박 지금 단체도 안 그래도 지금 막 반대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발언인 선동하는. 거죠. 긴급하게 김진태 의원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왜 그런 얘기 했나? 전화 안 받겠죠? 오늘 그런데 또 현장에 안 가셨더라고요. 자택 앞에도 없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오늘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